선교를 위해서 오늘 회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거의 40여 년 동안 침례교회가 선교를 해왔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 교회들이 그 선교의 주축이 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신 것 같고 오늘 선교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 선교의 모습도 오늘 정리한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쓰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를 국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선교는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움직이고, 그렇죠? 사람도 보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국내 선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몽골에서 대학생들 모아서 그리고 태권도 NGO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실은 태권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군대에서 눈밭에서 한 달간 구르면서 연락도 1단을 땄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몽골에 가서 태권도 NGO를 했는데 지금 23년이 됐거든요. 올림픽은 나가지 못해도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현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던 형제입니다. 대학생인데, 사범대학생.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태권도 NGO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열린 계층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보면 12년 만에 목사 안수. 아까 그 형제입니다. 목사 안수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12년 5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양을 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영암교회 박정근 목사님과 함께 영암교회 후원으로 22년 만에 성전 건축과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체육관인데 몽골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장을 할 수 있도록 큰 농구장을 하게 되면 자립을 할 수 없으니까 세금이 많아서 안쪽 자립 농구장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사역을 하고 자립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저희들이 22년 만에 재산권도 넘겼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온라인으로 설교 세미나 이렇게 온라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와서 참 선교가 힘들더라고요. 몽골어를 하고 몽골 사람들을 만나려고 대학교를 다녔는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차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몇 대학을,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 다니면서 몽골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한 2년 동안 몇 사람 정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럼이라든지 우리 국내 지부 선교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열아, 너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국내 선교는 언어가 다르지만은 접근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에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3년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서 소그룹을 결성했어요. 물론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배우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김해에 있는 김해 제일교회 여기 몽골어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을 초청하게 됐는데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인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그 교회에 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어 예배부입니다. 독립된 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 제목을 정했는데 기존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예배부와 선교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교회의 장단점이 어떠냐 그걸 제가 토론 주제로 정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김해 제1교회 몽골어 예배부에서 5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문산진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회사도 방문하고 그죠? 유학생들은 또 학교 관련된 거, 비자 관련된 거, 또 월급 못 받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센터를 하면서 그런 사역하게 됐죠. 그리고 행사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김해 제1교회는 매달 추석이면은 설이면은 지원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같이 행사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왜 교회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관심을 안 기울입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양육한 제자들이 아니고 한국의 근로자로 왔고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큰 김해 제일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었고 재정적인 지원도 어려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2달 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꿨죠. 온라인을 바꿔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비자가 기간이 지나니까 몽골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독립을 했던 교회 우리 회원들은 성도들은 몽골에서 양육했던 형제자매들 그런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제자로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소그룹 제자 훈련하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한 분이 무료로 연구를 들려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문산진 선교사님이 임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기료도 무료고 이볼 빌리는 것도 무료고 코로나 때 또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지원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몽골인들은 4년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유학생들도 예전처럼 예전은 굉장히 그 논문을 패스하는데 쉬웠거든요. 근데 논문 패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비자 기간이 끝나면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국내에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선교사와 지역교회가 협력하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특히 그 지역의 필요성을 알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카이로스 선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훈련을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또 배우고 또 같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영암교회에 있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중점적인 마음에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교회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주제가 앞마당의 추수였거든요. 한국에 와 있는 분들, 앞마당에 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다 나가시잖아요. 그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국내에 엄청난 외국인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가기 힘든 곳에서 무슬림권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마당에 와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익은 곳이잖아요.
익은 곡식을 얻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들이 그때 하나의 얻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글로벌 우리 성교를 얘기하자면, 그죠? 글로벌. 그리고 지역 성교를 얘기하자면, 로컬 성교를 얘기하면, 이 두 개를 합할 수 있는 것이 카이로스 성교였어요.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 그러니까, 세계 성교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교하는 것이 세계 성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성교에 굉장히 국내 성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부심은 여기 한국에서 세계 성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도자 강의 설교를 실습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조교입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실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또 실습을 시키고, 제가 장교 출신은 아니지만 아주 엄격하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실습을 시켜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분들, 그리고 몽골 분들, 그 사람들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 선교를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의 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로컬라이 선교원입니다. 저희들이 선교원을 하게 된 것은 팀의 지역에 외국인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부부가 다 일하러 가잖아요. 아이들만 두고 가기도 하고. 그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정에 부모들이 다 일하고, 아이들만 3명 모여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 3명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뭔 놈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불이요 하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모르는 거예요. 불이요 해도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죽게 된 그 아이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 도와주면 부모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태권도 할 때도 그렇지만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하는 거. 운전은 잘하거든요. 예형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고, 그죠? 그리고 교사들을 섭외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봐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역을 5년 할 수 있었습니다. 5년 하고 그 사역을 더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유치원에 가려면 40만, 50만 원, 6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설 유치원이 생겨서 외국인도 10만 원을 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교회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파도마 교회 우리가 작년에 원래 입당 예배를 했습니다. 4년간 우리가 모임을 하다가 선교원을 하면서 교회를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물 높이 지내다가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늦게 하게 된 것은 우리 현지인들하고 서로 많은 의논을 나눴습니다.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지인들 중에 신학교도 가야 할 사람이 있고 현지인들 중에 신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교회 등록도 해야 되고 목사 안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교회가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슬림도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교회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자기들이 조그만 거라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에 있는 몇 곳을 보았습니다. 뭐 60만 원 되는 데도 보았고 65만 원 되도 보았고 그리고 150만 원 되는 데도 보았습니다. 쭉 보더니만 현지인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러시아에 있을 때도 조그만 집에서 살았고, 한국에서도 원룸에서 살고, 공장에 가도 춥고, 더운 데서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는 좀 깨끗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분들이, 아, 그렇다. 그래서 거기로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을, 그리고 경전철 바로 옆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하게 되면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교원 할 때 또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월세가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이것은 저희들이 몽골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강의 설교 세미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1년에 2번, 3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1월 달에 여기 남부지방에 있는 러시아권,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자를 잘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부탁합니다. 거창하게 선교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체험했던 것을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앞마당의 특수 전략, 카이로스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컬입니다. 전쟁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러시아에서도 왔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왔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생이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 열심이 현지인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려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 러시아에서 오신 분,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 고려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돈을 내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선교 전략. 저희들이 몽골 선교를 8년간 하고 비자가 끝나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저희들이 설교 세미나 한다고 했죠. 중국 사람들도 3년 사역을 하고 저희들이 비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사역의 장점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선교 전략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나눠보겠는데요. 그 다음 모든 세대 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리더 훈련하여 사역하게 하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더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는 선교원도 리더를 세웠고, 그리고 저희들이 러시아 말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현지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만큼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자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말 간단하게 선교 공부하듯이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설교를 해도 5년이 지났는데 자유롭게 설교를 해도 통역을 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 현지인들이 스스로 합니다. 자기들이 사람들 모으고 악기를 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지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민족이나 그 공동체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고려인들을 선교의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비자가 좋잖아요. F4, F5가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세요. 남편이 중앙아시아 사람일 수 있고 러시아 사람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인 때문에
남편이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려인들이 원래 현지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에 있을,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자기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철도를 따라서 교회를 짓는 NGO가 있대요. 근데 북한 쪽에는 NGO를 만들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교회를 지어간다.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NGO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NGO에 소속된 기아대책본부에 갔대요. 거기에 소속된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쟁 때문에 한국에 저희가 온 거예요. 북한 성경 뜯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분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성경의 장점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악기를 잘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소그룹을 모아서 말씀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소그룹에 파송하고 목장 사역을 하게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몽골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까 회장님 말한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사역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하는 것만큼 이분들이 한다는 지금 저희들이 5년밖에 안 됐지만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1대1 제자 훈련 하게 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단기적인 선교 전략 속으로 발전하고 자립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은 몽골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0여 년 걸리더라고요. 몽골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면은 농구를 하잖아요. 빌려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여기 와서도 저희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재정을 현지인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관리돼요. 그리고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부사역자들 다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러시아에도 중앙아시아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서 러시아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전도사님들이 일하면서 사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 와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는 청소년 센터를 하는 거예요. 과에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발성 연습도 하고 리드 훈련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분들 다 사례비를 준다면은 독립을 할 수 없죠. 사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도 물론 그만큼 헌신을 하죠. 헌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지원을 하고 교회 관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떨어진 공간에 모임을 합니다. 저희들은 파송교회가 부산에 있고 저희들은 김해에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요. 성가대 연습하는 거, 그죠? 한국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직업 훈련하는 거, 그죠? 한국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 불러서 여러 가지 훈련을, 그죠? 도움을 받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고. 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헌신이 저희들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다가 또 그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저희들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러시아에서 온 전도사님들, 중앙아시아에서 온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무도수로 사역해요. 이분들은 벌써 신학교를 다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그만큼 준비를 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인 교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권 그리고 러시아권 교회들과 함께 캠프도 하고 우리는 교사 연합회 수련회를 하고 설교 세미나를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교지에 촉적된 자원을 활용하라.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몽골에서는 신학교를 세워서 안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신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영산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 있는 소영산 선교사님의 1대1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축적된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자원을 통해서 지도자를 훈련하기에 너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교회와 후원자의 지원. 그죠? 자, 저희 영암교회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면서 적절하게 독립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후원자를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예와 협력. 참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외국에서 했잖아요. 국내 지구에서 취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 소속이 돼야 되고 지방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방에서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고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역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 사역을 따라가면서 저희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